마침내 세계 최강의 파티인 실버 소드의 화려한 원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기쁨 속에 요리사 데니스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파티장인 용사는 데니스에게 다가와 차가운 눈빛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몬스터를 사냥하지 못하는 요리사는 우리 파티의 명성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모욕이었습니다. 데니스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짐을 챙겨 성을 나섰습니다. 그는 수년간 함께 사선을 넘나든 동료들의 배신감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요리를 하고 싶다는 갈망이 싹 텄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제국의 변두리에 위치한 어두운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데니스는 좁은 철장 속에 갇혀 떨고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소녀의 몸에는 모진 학대의 흔적인 흉터가 가득했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노예 상인은 이 소녀가 쓸모없는 쓰레기라며 발로 철장을 걷어찼습니다. 데니스는 본능적으로 지갑을 꺼내 상인에게 거액의 금어를 던졌습니다. 그는 부서진 철장문을 열고 소녀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괜찮으니 나를 따라오라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아틀리에라는 이름의 소녀는 겁에 질린 채 그의 커다란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시장을 벗어나 제국의 수도 외곽에 있는 낡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데니스는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작은 식당을 계약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은 먼지로 가득했고 사방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데니스는 앞치마를 두르고 빗자루를 들어 직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에서 지켜보던 아틀리에도 작은 걸레를 들고 조심스럽게 청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자 낡았던 건물은 점차 아늑한 식당의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데니스는 주방 기구들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청소를 마친 아틀리에의 배에서 작은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데니스는 빙그레 웃으며 첫 손님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칼날로 신선한 돼지고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 나갔습니다. 고기에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히고 바삭한 빵가루를 골고루 묻혔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기름솥에 고기를 넣자 경쾌한 튀김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간장 소스의 향기가 식당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바삭한 돈까스를 올리고 부드러운 달걀물을 끼얹었습니다. 마침내 데니스표 특제 가츠동이 아틀리에 앞에 놓였습니다. 아틀리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화려한 요리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요리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육즙과 부드러운 달걀의 조화에 아틀리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따뜻한 맛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데니스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틀리에는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데니스는 식당의 이름을 야생식당이라고 짓고 간판을 정문에 걸었습니다. 마침내 평범하지만 특별한 식당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첫 손님을 기다리는 식당에 긴장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웬 지친 기색의 여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갑옷은 곳곳이 부서져 있었고 표정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데니스에게 다가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데니스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단순한 손님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여기사의 품속에서 떨어진 것은 피에 젖은 문장이 새겨진 손수건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데니스가 가장 잊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데니스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과거의 불쾌한 기억을 억지로 짓눌렀습니다. 아틀리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곁으로 다가와 앞치마 끝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망울을 본 데니스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식당을 청소하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변두리의 조용한 공기가 식당의 열린 창문을 통해 기분 좋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친 기색이 역력한 두 여성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성기사 헨리에타는 방패를 힘없이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마법사 비비아 역시 지팡이를 벽에 기대어 두고는 테이블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데니스는 그녀들의 장비가 엉망이 된 것을 보고 험난한 전투를 치렀음을 직감했습니다. 아틀리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씩을 건넸습니다. 헨리에타는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친 동료들에 대한 원망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데니스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잡았습니다. 그는 오늘 가장 신선한 고기와 채소를 골라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경쾌한 칼질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며 가라앉았던 분위기를 환기했습니다. 팬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고소한 향기가 헨리에타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기운 없이 엎드려 있던 비비아가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데니스는 화려한 손놀림으로 소스를 졸여 깊은 감칠맛을 끌어냈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특제 스테이크 덮밥 2그릇이 완성되어 카운터에 놓였습니다. 데니스는 미소와 함께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그녀들에게 내주었습니다. 헨리에타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저를 들어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폭발적인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에 그녀의 눈이 크게 번쩍였습니다. 비비아 역시 허겁지겁 밥을 크게 한술 떠서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따뜻한 요리가 몸속으로 들어가자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들의 마음이 데니스의 요리로 인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에타는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세상에 대한 원망을 잊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비비아는 밝은 목소리로 데니스에게 정말 맛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들은 식당을 나설 때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데니스는 그녀들의 뒷모습을 보며 요리사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을 다시금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가 식당에는 점차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틀리에도 이제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며 식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쁜 와중에도 서로 눈을 맞추며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데니스는 매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손님들의 취향을 연구했습니다. 어느덧 식당은 모험가들 사이에서 안식처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데니스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의 과거를 아는 이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틀리에는 가끔 데니스가 멍하니 창밖을 볼 때마다 그의 고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이제 지켜야 할 장소와 소중한 동료가 있기에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갑자기 식당의 정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데니스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오만한 파티장의 것이었습니다. 식당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은빛 갑옷을 입은 오만한 남자가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빙을 준비하던 아틀리에는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위압감에 몸을 움츠리며 쟁반을 꼭 쥐었습니다. 용사 파티의 리더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데니스가 서 있는 주방 쪽을 향해 침을 뱉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데니스는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차분하게 식재료를 다듬어 나갔습니다. 용사는 데니스를 향해 다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마침내 칼질을 마친 데니스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용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면 당장 이 신성한 식당에서 나가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분노한 용사가 전설의 검을 뽑으려 하자 데니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투기가 공간을 장악했습니다. 레벨 99의 진짜 힘을 처음 목격한 용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데니스는 용사에게 당신들이 벌인 잡부의 실력이 어떤 것인지 요리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최고급 마력을 머금은 쌀을 씻고 비전의 소스를 끓이며 요리에 모든 공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주방에서 피어오르는 환상적인 향기는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였습니다. 데니스는 고기를 튀기는 소리조차 마치 전쟁터의 행진곡처럼 리드미컬하게 조절하며 완성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한 그릇의 가치동이 용사의 앞에 놓이자 눈부신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용사는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려 했지만 뇌를 자극하는 향기에 이기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을 먹는 순간 용사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오만과 무지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요리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정화하고 진실을 보게 만드는 기적의 맛이었습니다. 용사는 자신이 내쫓았던 남자가 도달한 경지가 무력이 아닌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데니스의 발치에 자신의 문장을 내려놓으며 다시는 이곳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소동이 끝나고 용사가 떠나자 식당 안에는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스는 아틀리에에게 다가가 떨고 있던 그녀의 머리를 따스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틀리에는 주인의 손길에 안심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지켜보던 헨리에타와 비비아는 데니스의 위험 있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데니스는 오늘을 기점으로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작별했음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전설적인 모험가가 아닌 그저 아틀리에의 오빠이자 마을의 요리사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영업을 위해 데니스는 다시 앞치마를 고쳐 메고 주방불을 밝게 켰습니다.
아틀리에도 힘차게 대답하며 테이블을 닫고 손님 맞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 하나둘씩 식당으로 모여들며 정겨운 대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데니스가 만든 따뜻한 스프와 갓 구운 빵들이 테이블 위에서 김을 모락모락 피어올렸습니다. 식사 도중 데니스는 아틀리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작은 디저트를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에 아틀리에의 눈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기쁨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다며 데니스에게 수줍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데니스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진정한 자리를 찾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별들이 하늘을 수놓자 식당의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나며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데니스는 아틀리에와 함께 시장으로 나갈 채비를 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그들을 친숙한 이웃으로 반기며 싱싱한 식재료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싸움과 배신이 없는 평범한 일상이 데니스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며 앞으로 만들어갈 수많은 맛있는 추억들을 약속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찾아와 치유받고 다시 일어서는 이 작은 식당은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레벨 99 요리사 데니스의 이야기는 이제 행복이라는 이름의 가장 완벽한 요리로 완성되었습니다.